오늘 이 시간에도 지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무작위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 맵에서 무작위로 가가지고 여주 근방에 한쪽은 경지정리된 지역, 한쪽은 안 된 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방송하다가 좀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여기를 갔었죠.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내가 이 지금 만든 영상 아래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보셔야 이제 지금 하는 영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지적도 봤죠. 근데 여기 내려가서 한번 보고, 그때 내려가서 안 봤어요. 실제적으로 카카오 저기 맵에서 스트릿 뷰로 내려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은 평수가 지적도 상에서 그림만, 이게 지적도 모형만 그려졌지 그게 답인지 국어인지 도로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 사이트 앱의 내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역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거, 거기가 내가 이제 이태리도 가보고 뭐 여행을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이태리도 가보고,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도 가보고, 그래서 계속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걸 내가 떠나서 지적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아주 유효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니까, 조금 목소리가 안 좋고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오시면 더 좋은 이제 정보로 내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고 이제 스위스가 좋으니까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 중에서, 외국 나라 중에서 여지껏 지금까지 가본 몇 나라 중에서 스위스를 이제 무작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행복 주스라는 것을 말했었죠. 이 토지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산을 포함한 이 변두리 구릉지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산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때 그런 점을 중점을 둬야 되겠기에, 내가 이제 우리나라 이 지역을 했으니까 이 지역을 바탕으로 스위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를 보면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상상에 맡겨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카카오 스트릿 뷰로 그 자리를 내가 한번 갔던 지역이라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지적도에서 이제 그 지점까지 다 알아버려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었냐, 여기. 요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내려왔을 때 무작위로 내려와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버리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공부의 연장선에서 지금 공부한 것이니까, 이 지역에 혹시 사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기 지역을 왜 이렇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이메한데 몇 평인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리고 옆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거, 요거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 여기를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서 봤어요. 국토교통부 스마트 앱이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스마트 앱에서 여기 여기 있죠. k-geo 플랫폼.com에서 인터넷 kpeop.gr.kr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면은
자, 여기 가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나와요. 핸드폰에서 좋습니다. 토지 정보를 이렇게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갔던 데를 이제 가면은 아까 우리가 여주 정도 됐었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가 항공뷰가 아니고 그냥 저기니까 지적도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만 이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주 와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주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주하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가려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근방에 자, 이근방입니다. 이근방. 자, 여기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하면 여기 지적을 누르죠. 그러면 임야로 나오네요. 이 임야로 나오고 여기 이제 가격이나 상세 정보를 보면 여기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아까 그는 우리 임야로 돼 있고 저번에 여기서는 이제 도로로 나오네요. 도로 이렇게 나오죠. 도로. 여기 도로가 됐습니다. 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근방에 여기서 이제 메타가 나오죠. 좁은 지역이 제일 좁은 지역은 여기 근방에서 여기. 그래서 거기다가 누가 자기 땅을 찾는다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적도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걸 2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2m 요거 2m 요거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는 것입니다. 요거는 카카오 맵에서는 이렇게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저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제 깊이 못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전체가 그려져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난개발 어디 그러니까 내가 온시 시대라겠죠. 온시 시대에 물 내려왔던 그대로 어르신들이 여기다가 그 꽃갱이나 삽으로 가래로 논두렁 막았던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경지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골프장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려가 봐야 돼요. 여기서는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카카오 맵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카카오 맵으로 다시 와가지고 아까 그 지역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봅시다. 이 지역에 지난번에 안 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묘지도 있고 내가 이 근방에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기서 논에서 물을 이 밑으로 대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하려면 물이 여기 내려가죠. 여기 있긴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논은 물을 어느 논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럼 어느 논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논에 비료를 뿌리고 풀약을 뿌렸기 때문에 물을 못 준다 할 경우에 여기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늘만 여기 이 집에서 허락하는 데는 그리고 또 이런 데 트랙터 들어가려면 자, 이 집에서 노심어물이 못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자, 이렇게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이렇게 땅이.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 보면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스위스 지역을 가기 위해서 요걸 이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스위스 지역을 가서 보시고 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논이 많아요. 여기가 굳이 논도 요새는 논에다 잔디밭 심고 막 다 그러잖아요. 쌀이 나무 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끝이 안 보이게 거의. 자, 얼마나 좋습니까? 구릉지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근방에 사람이 거의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근방에. 다 이제 도시로 가고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집 짓고 살 수가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토지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다 집을 지으면 이런 데서 나중에 집 짓은 지금은 이거 현황 도로가 나고 그래서 다닐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알바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로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집을 지어놔도 불안정하다. 또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넓잖아요. 이렇게 끝도 없이 넓죠. 그러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그 군데군데 집을 짓고 요거 지금 전부 다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끝에서 끝에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도대체 2.4km, 2.4km가 넘어버려서 한 3km 지역 사방 3km 내에 있는 땅들이 다 눈에 보이다 이 말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그대로 놔두고 다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군데군데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군데군데 살질 않아요. 그거의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넓은 땅에 군데군데 사람이 살질 않더라. 사람이 살질 않더라. 이렇게 넓은 땅에 어디가 살아요? 없죠. 이거 잘 보세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 모아 산 사람들이 군데군데 살면은 자기 행복 지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행복 지수가 자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땅 평수 넓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적게 살면 행복 지수가 높아가더라. 외국은.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넓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 사람도 못 사는 사다 요 계획지로 다 바꿔갖고 해놨죠. 원래는 이렇게 농사짓는 골프장 지역에 이렇게 돼갖고 개발 못해. 근데 다 풀었잖아요. 왜 할 수 있어?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풀었어.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많은 넓은 땅에 사람이 몇 호가 살고 있습니까? 1.2km 정도 근방에 사람이 거의 안 살잖아요. 여기 관리하는 집만이지 주택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좀 이웃에 안에가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요 땅이 전부 다 개발을 해갖고 골프장으로 만들라고 사람이 이런 데서 거의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따가 스위스 무작위로 내려가서 여기 보십시다. 이만한 넓이에 얼마나 사는가. 자, 그만한 넓이에 얼마나 사는가. 자, 여기 한 사람도 한 가구도 없어요. 1km 근방에 자,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우리나라. 그런 땅이 부지기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아까 거기 봤고 그다음에 경지정리 해놓은 데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안 갔으니까. 자, 경지정리 해놓은 데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경지정리 해놓은 데거든요. 이렇게 끝도 없이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적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리 다 자기 땅으로 이 집 땅 가려면 어디로 가냐? 여기는 수로니까 이 집 땅 가볼까요? 남한테 양해 안 얻고 바로 이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저까지 가고 농약하러 가고 물 마음대로 대고 그 작물은 때가 있어요. 자기만은 여기다가 잔디 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파를 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얻고 갈 필요가 없어. 도로가 다 있고 자기 스스로 물 빼는 날짜에 뺄 수가 있고 그렇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넓은 지역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람이 이 근방에 거의 안 살아요. 이거 지금 아까 말했죠. 여기 4km 됩니다. 4km 근방에 몇 사람 안 살아요. 근데 외국에 아까 스위스 무작위로 내려가서 봅시다. 이제 이제 스위스 보고 오늘은 자 국토교통부 지적도 보는 방법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위스 가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위스로 갑니다. 자 구글 어스에서 자 이거는 스위스는 내가 미리서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 스위스는 지난번에 봤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걸 내가 우리나라다 아까 그 찾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걸 찾아서 가볼 적이 없죠. 근데 오늘은 이제 공부하니까 내가 여러 번 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외우고 있겠지만 자 스위스가 산간 지역으로 우리나라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도 무작위로 갑시다. 자 무작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냥 내가 정해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내려가서 봅시다. 여기쯤 스위스 중심 정도 되네요. 여기 자 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 움직여 버리네요. 여기요. 자 안 움직이고 요 정도 갑니다. 자 스톱 해가지고 자 요 정도 지역이 옵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자 무작위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정해서 왔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스위스가 전부 다 이래요. 여기 보십시오. 자, 거리를 아까 3km라 했죠? 자, 3km, 킬로미터로 하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아까 그 지역에 3km 정도 됐어요. 3km 근방에 몇 사람이 몇 가구나 살고 있는가 봅시다. 이렇게. 여기 무작위로 왔습니다. 3km 근방에 몇 가구, 몇 호나 살고 있는가 봅시다. (3km) (2km)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아까 (2.5km) 요 정도. (3km)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이제 거리를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 근방에서 또 어디 가버렸네. 잠깐만요. 요거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몇 킬로? 아까 3km라고 했죠? 잘 안 나올 텐데. 자, 이 정도 됩니다. 3km, 이 정도. 자, 이 정도에 이 근방에서 3km, 사방 3km에 대충만 씌워봅시다. 군데군데 살고 있는 분들이 몇 군데가 봅시다. 거기 하나에 이제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아니 굉장히 쉴 수도 없어요. 이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우리나라처럼 옹기종기 이렇게 모아 산 것이 아니었죠? 자, 이렇게 모아 산 것이 지금 아닙니다. 3km 근방에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내려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경치가 됩니까? 자, 여기를 지우고 삭제하고. 자, 아까 거기 지금 셀 수도 없어요. 군데군데 사는 모여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데군데 산다는 것이 중요했다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아까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면 내려가서 봅시다. 자, 내려가서 아까 우리나라도 내려가서 봤어요. 거기 여주 근방에. 자, 거기도 처음에는 거기도 무작위로 갔다가 두 번째 미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가봅시다. 이 근방에. 자, 아까 우리나라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자, 우리나라도 그 논이 있었죠. 자, 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뻐요. 이쁘단 얘기는 요것이 뭐예요? 풀이 요걸 잘라서 그 트랙터가 이리 가서 잘라가지고 요걸 말려가지고 사일로, 그러니까 공룡어래라고 해요. 일명. 거기다가 말아서 넣고 겨울에 풀을 주는 거예요. 다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이 안 나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관광지가 돼버려. 이것이 여기다 카페를 해도 카페 하는데 내가 자꾸 이제 집에 이거 금방 살잖아요. 차 대놓고 몇 사람이 근무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여기서. 그러면 풀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풀이 안 자라. 여기서 섭동이, 말동이, 예쁜이, 미운이 다 나눠갖고 땅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경영을 해갖고 이렇게 임대를 내주는가 경영을 해가지고 풀밭을 해가지고 트랙터로 싹 빌면 이것이 자라고 있잖아요. 한여름에 얼마나 잘 자라요, 풀이. 근데 우리는 각자 돼갖고 여기서 버드나무 뭐 해가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야산으로 변해가. 그래가지고 개발도 못해. 거기를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없어. 오늘은 우리나라 상황과 스위스 선진 농업국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